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사상 최대 발표에 대한 그 원인 및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변화입니다. 이혼 인원수의 변화 남녀, 재혼 인원수의 변화 남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남자가 9,854명이고 여자가 5,208명입니다. 그것은 1990년도 통계청이 통계를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에 모두 달성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20년도 20년 구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혼은 남자가 7.5배가 증가가 되었으며 여자는 12.3배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혼은 남자가 3.1배, 여자는 무려 8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해서 작년 대비를 해서 한번 보면은 전년 대비 남자는 11.1%의 이혼을 했으며 여자는 13.7%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국민은 3.9%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혼 재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작년 대비 황혼 재혼은 남자가 1.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무려 8.5%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남자가 15.7%, 여자는 14.5%나 감소가 되어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재혼율이 낮다는 것은 싱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평균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는 물리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렇게 이혼과 재혼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는 경제 능력이 여성도 상당히 신장이 되었으며 사회 참여 활동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정 환경을 보면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또 그리고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고 독립을 해 나갔습니다. 부부만 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도 이제 좀 자유로워집니다. 퇴직 후에 이제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는 언밸런스, 그 영향이 되기도 합니다.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는 유교 영향을 마지막에 받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이 속옷까지 다 다려가지고 갈아입는 날 방문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냉장고 문도 못 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녀 구별 없이 공동으로 함께 가사 일을 하자라는 것이고 오히려 힘든 일은 남자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청소 같은 일은 상당히 고된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이 문제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 안고 온 이 습관을 상대방에 대해서 고치려고 너무 하지 마십시오. 부모도 못 고쳐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 안 되면은 포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차선책입니다. 이제 퇴직 후에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을 내 의견과 맞추려고 모든 것을 같이 해결하고 같은 코스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기대는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여성분들이 인정해 줘야 될 것은 퇴직 후의 그 생활 환경과 경제적인 축소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남자로서는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수고가 많았으니 인정을 해주고 같이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는 특히 드라마에 대해서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쇼핑이라든가 이런 TV 시청 같은 것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죠. 그렇다면은 각자의 공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가 방해되지 않은 선에서 취미 생활을 하든 자기 생활을 하든 같이 하고 또 나누어서 따로 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현상으로서는 60세 이후로부터 노화 현상으로 인한 우울증으로서 우리가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통계인데요. 연령별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쭉 나오죠. 50대 때부터 급격히 남녀가 모두 하강하죠. 그리고 75세, 79세 구간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통계가 있었어요. 남자들 평균 퇴직 연령이 49.7세입니다.
그럼 여자의 폐경 평균 연령이 보니까 똑같이 49.7세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신기하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럼 이 50세 때부터 해서 급격히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외부 환경의 요인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75세와 79세 때 이렇게 정점을 찍는 이유가 뭘까? 이걸 다른 통계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21년도 7월 29일 통계입니다. 고령자별로 연령 증감률을 이렇게 나타낸 표입니다. 100세 이상이 가장 많이 늘었죠. 85세, 89세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75세와 79세가 그렇게 늘지를 않았어요. 이 나이 때 부부 중에 사망률이 상당히 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통계로 봤을 때 앞에 통계대로 삶의 만족도를 그래프를 봤을 때 75세, 79세가 정점을 찍는다는 것이 이때 아마 배우자의 사별로 인해서 일어나는 쪽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스트레스 지수는 100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배우자 사망을 100으로 칩니다. 그 정도로 자기 동반자의 사망이 스트레스에서는 가장 높은 스트레스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배우자가 일찍 돌아가시고 말없이 계셨을 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겪었을 때 받는 이 스트레스를 그걸 왜 자녀들 때 알고 위로를 해드리지 못했을까 후회가 새삼스럽습니다. 50세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마 65세 이후로부터 해서 우울증에 대한 증가폭이 상당히 확대가 되는데 세포가 점점 죽어지고 신체적으로 이제 기능이 축소되어 갑니다. 그러면 그거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두운 생각들이 많은 데다가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가 되거나 여러 가지 호르몬 저하로 인해서 우울증 일어나는 현상이 상당히 급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한번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어떤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남자들은 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활동이 상당히 높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를 가지고 남자는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보면은 그 문제에다가 플러스 알파 온갖 문제를 가지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엮어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복잡해져요. 해결하기가 오히려 쉽지 않아요. 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단순한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해서 추억을 다 묶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평생 많은 여정을 달려왔잖아요. 어려운 길을 걸어오기도 하고 숱한 고난의 길과 행복의 길도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셋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는 정말로 배우자가 필요할 때 시대가 이제 곧 도달하잖아요. 싱글족의 가장 어려운 고독의 이유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헤어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부부가 있는 커플들은 상당히 빨리 헤어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의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황혼의 시기에 우리가 서로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황혼 이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지혜로운 그 원인과 오늘은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